안녕하세요. 교대국면의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사건을 접해오면서 이게 아쉬웠다, 이것만 있었더라면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남녀노소 불문이죠. 그러한 불행은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 그런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는 경우에는 교대법견이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떠올려 주시면서 해당 내용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 또는 반대로 굉장히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만약 상대방의 접촉에 있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 상대방의 DNA가 몸이나 옷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시 입었던 옷들을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종이 봉투에 보관을 해두시고 세수, 샤워 등 몸을 씻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너무 경황이 없거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즉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 경우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모든 통화를 녹음하셔야 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잘 캡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너무 싫은 나머지 카톡방을 나가거나 모든 대화 내용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증거도 다 같이 지워지게 되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등등은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모두 실패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에 더 신빙성 있는 쪽의 진술이 인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진술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날짜, 시간, 장소, 나와 상대방이 입었던 옷, 상대방의 행위, 나의 대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 등 최대한 꼼꼼하게 사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고소한 뒤에도 많은 절차들이 뒤따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합의, 형사 조정, 재판 등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피해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왔다 갔다. 가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지정이 되고는 있지만, 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전화 연락이 안 돼. 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대박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꼼꼼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꼭 알아야 하는 성범죄 피해 발생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교대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